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생활 방식입니다. 오늘은 지중해 식단 잘 지키고 있나요? 체크리스트, 잘 지킴 점수와 건강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지중해 식단 관련해서 세 번째 방송인데요. 앞에 두 동영상 아직 안 보셨으면 먼저 보시고 이번 방송 시청하시면 조금 더 이해 잘 가실 거예요. 오른쪽 위에다가 카드 삽입 순서대로 해드릴게요. 첫 번째 방송에서는 지중해 식단의 건강 효과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특히 그 구성 요소를 지중해 식단 공식 가이드라인에서 제정하는 것과 함께 논문에서 실제로 연구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연구에서는 뭐 어떤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으라고 했는지 그런 기준을 따져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져봐서 그걸 바탕으로 지금 당장 지중해 식단 시작할 수 있는 쉬운 방식 7가지를 정리를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잘 지키고 있는지, 지금 현재 식단에서 더 보강할 것은 없는지 그런 걸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 논문에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알아보고 여러분들께서 내 식단에 뭐 개선할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이번 시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중해 식단을 잘 지킬수록 어떠한 건강 효과가 나타나는지 2003년에 나온 연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저널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하는데 의사들이 보통 NEJM이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거든요. 이 저널이 의학계에서 가장 좋은 저널이에요. 올림픽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저널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연구들만 실리거든요. 그래서 이 저널에 실린 이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그리스 인구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고요. 지중해 식단에 대한 어드히어런스, 즉 얼마나 잘 지켰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잘 지켰는지에 따라서 생존율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향적 연구였고요. 2만 2천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중해 식단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는 이렇게 점수를 매겼어요. 그래서 성별, 중앙값,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 양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걸 다 조사해서 딱 중앙이 되는 값을 어, 정해놓고 그것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값과 비교해서 건강한 음식을 더 많이 먹으면 1점을 부여했고 불건강한 음식을 덜 먹으면 1점을 부여했어요. 또 술은 기준치만큼만 먹으면 1점을 부여했어요. 요렇게 평가를 하고 또 44개월 동안 추적을 했습니다. 대략 4년이죠. 이렇게 해서 추적해서 봤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대요. 지중해 식단을 잘 지킬수록 모든 원인 사망률이 감소하고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감소하고 또 암 사망률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뭐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저한테 흥미로웠던 건 이거예요. 음식에 따라서 사망률의 위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거를 이렇게 따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여기서 유의미한 것은 여기 그 95% CI 컨피던스 인터벌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2를 포함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를 포함하지 않는 것만 찾아봤더니 이거 과일과 견과류 섭취하는 거 이 부분이랑 요 부분 굴포화 지방산 단일 분포화 지방산의 비율 포화 지방 대비 단일 분포화 지방산의 비율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반가웠던 게 제가 지난번에 그 채소 과일 섭취량 하루에 얼마나 돼야지 사망률 줄어들까요? 이런 그 프로 한 번 했었잖아요. 그 영상에서도 과일 섭취량이 사망률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고, 특히 암 사망률 관련해서는 채소는 안 나오고 과일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이 되는 결과 아닌가 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 연구는 2008년에 나온 연구예요. 마찬가지로 BMJ라고 영국 저널인데 굉장히 좋은 저널이고요. 지중해 식단을 잘 지켰을 때 건강 효과가 어떤 게 있는지 이건 메타 분석을 했어요. 아까 연구는 전향적 연구였고 자기네가 실제로 연구를 실시한 거예요. 피험자 모집해서 추적한 다음에 본 거죠. 근데 메타 분석은 이미 나왔던 많은 연구들을 모아서 그걸 분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메타 분석을 하게 되면 전체 파퓰레이션 사이즈가 전체 인구 집단 사이즈가 커지게 돼서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은 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지중해 식단을 잘 지킬수록 모든 원인 사망률이 감소했고,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감소했고, 암 발생 및 사망률이 감소했고, 파킨슨병 및 알츠하이머병 위험도도 감소한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알츠하이머병이랑 파킨슨 위험도가 감소한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보여줬어요. 이 논문에서 나온 세부 연구 결과 데이터인데요. 여기 참여된 분석된 연구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고, 그다음에 이걸 합해서 토탈로 여기다 표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토탈만 보면 돼요, 우리는. 토탈. 그래서 95% CI 이 부분이 2를 포함하지 않는 거. 그래서 2를 포함하지 않고 밑으로 깔려 있죠. 그래서 유의미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경과했습니다. 2014년도에 나온 연구예요. 저자가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저자랑 같아요. 그래서 같은 그룹에서 나온 거고, 그 사이에 피험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메타 분석인데 그동안에 이제 나온 연구가 더 많았던 거죠. 이 연구에서도 지중해 식단을 잘 지킬수록 모든 원인 사망률이 감소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감소하고 암 위험도가 감소한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 세 가지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연구에서 그 가장 이제 신뢰도가 높은 메타 분석에서도 여러 번 관찰되니까요. 근데 이 논문에서 조금 특이했던 게, 2점이 증가할수록, 점수 2점이 증가할수록, 전체 사망률은 8% 감소하고, 아,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은 10%, 그리고 암은 4% 이렇게 감소한다, 이렇게 숫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점만 좀 따볼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점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표처럼 계산됐더라고요. 과일, 채소, 콩, 곡물, 생선, 육류, 유제품, 술, 올리브유에 대해서 각각 점수를 부여하는 그 양을 명시했어요. 그래서 과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하루 2회 분량 이상 먹을 때 2점을 주고, 하루 1회에서 1.5회 분량을 먹으면 1점을 주고, 하나도 안 먹으면 빵점을 주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2점 어떻게 증가시켜야 되지 하면서 한번 따져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살짝 좀 복잡하잖아요. 뭔가 따질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의 직관에는 좀 와닿지 않아서 뒤에 조금 더 쉬운 표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2021년에 나온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마찬가지로 메타 분석이었고요. 암에 대해서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지중해 식단을 잘 지킬수록 암 사망률이 감소하고 암 생존자, 암 한 번 걸리고 치료받았던 분들이죠. 그런 분들에서 모든 원인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 암을 종류별로 나누어서 어떤 암에서 훨씬 더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도 분석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유방암, 대장암, 두경부암, 호흡기암, 위암, 방광, 간암 이런 것들의 사망률이 감소했대요. 그런데 혈액암, 식도암, 췌장암, 전립선암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해요. 어 이제 요런 거랑 관련 있으신 분들은 이게 이렇게 관계없이 나왔다고 해서 지중해 식단 뭐 도움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한 연구에서만 그렇게 나온 거고, 또 나중에 데이터가 누적되면 또 연구라는 건 항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지중해 식단은 여러모로 건강한 식단이에요. 뭘 생각하든지. 그러니까 지중해 식단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음식 종류별로 나눠서 암 위험도랑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지 이렇게 분석한 자료가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시면 1이 있죠. 1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유의미한 결과예요. 그래서 유의미한 결과들을 제가 노란색으로 표기해냈어요. 술, 그다음에 과일, 채소, 통곡 이렇게 나왔어요. 술은 within the range, 그 어떤 특정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 기준 대비해서 많이 먹는 거랑 비교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거에 비해서 적게 기준치 범위 내에서 먹는 게 암 위험도를 줄여준다, 이런 얘기였고요. 과일이랑 채소가 두 개 다 나왔어요. 많이 먹는 게
적게 먹는 거에 비해서 암 위험도 줄여준다 이런 얘기였어요. 채소 과일 섭취량이랑 사망률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활성산소 잡는 채소 과일 섭취량 한번 올려드린 적 있거든요. 동영상. 그거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동영상에서는 그 연구에서는 과일은 나왔는데 채소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 연구에서는 두 개 다 모두 나오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과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아까 앞선 연구에서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연구에서도 과일이 나왔고, 그래서 이 연구를 보고서도 아, 과일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곡류가 나왔어요. 이 연구에서 여기 시리얼이 곡물이잖아요. 홀그레인은 통곡물이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해서 연구해 준 게 참 고맙고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곡물은 안 나오고요. 일반 곡물은 통곡물만 나와요. 이거랑 관련해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어떤 지인분이 외국 영양제를 하나 소개받아서 샀는데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라이스 브란 영양제인 거예요. 이게 뭔지 찾아보니까 쌀겨예요. 쌀겨 영양제. 외국에서는 쌀겨 영양제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굉장히 황당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쌀겨 영양제 필요하지 않아요. 쌀겨 영양제 먹고 싶으면 현미를 먹으면 돼요. 백미 말고 현미 먹으면 그냥 백미에 붙어 있는 쌀겨를 현미 형태로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필요 없는 영양제인데 외국 사람들은 먹고 있구나. 좀 특이해서 그때 당시 이제 칼럼에 제가 기고를 하고 있었는데 칼럼도 한번 썼었어요. 쌀겨 영양제로. 근데 여하튼 간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 홀그레인, 통곡물 마찬가지, 쌀겨 영양제 마찬가지 왜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왜 암 위험도가 줄어들게 만드는 이런 효과를 가지는가? 그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베타글루칸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타글루칸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어요. 귀리 말씀드리면서요. 그래서 통곡물의 껍질에는 베타글루칸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귀리에 많다는 연구가 있어서 제가 통곡물 중에서는 귀리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베타글루칸이 면역력 증강 효과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이 들어있는 홀그레인 통곡물에서 이렇게 이제 암 사망 위험도를 줄여주는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쌀겨 영양제에도 베타글루칸이 얼마나 들었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타글루칸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2018년도에 나온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프로스펙티브 코호트 스터디와 함께 메타 분석을 같이 진행했던 연구예요. 그래서 앞선 연구와 뭐가 다르냐면 이제 대상이 엘덜리예요. 고령층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전형적으로 연구했던 거에서는 고령층에서 건강 지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중해 집단을 잘 지키면 고령층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령층에서만 한번 봤다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모든 원인 사망률, 심혈관 질환 사망률, 뇌혈관 질환 사망률, 암이 아닌 질환 사망률이 다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이 연구에서도 첫 번째 보여드린 연구와 마찬가지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식품을 얼마나 많이 섭취하고 있는지, 지중해 식단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평가했어요. 그래서 성별, 중앙값과 비교했을 때 건강한 음식 더 많이 먹으면 1점 부여, 건강한 음식에는 과일과 견과류, 채소, 콩, 생선, 곡물, 불포화 지방산 많은 음식이 있고, 그리고 불건강한 음식 덜 먹으면 1점 부여. 그래서 고기랑 유제품을 덜 먹으면 1점씩 부여를 해주고, 그리고 술을 기준치만큼만 먹으면 1점을 부여해줬어요. 그래서 남자는 10에서 50g, 하루에 10에서 50g 먹을 때 1점, 여자는 5에서 25g 하루에 먹을 때 1점,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 그람이 표준잔으로 술 표준잔 한 잔에 에탄올, 알코올이 10g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10g을 한 잔이라고 볼 수 있어서 남자는 한 잔에서 5잔, 여자는 0.5점에서 2.5점 이내로 먹었을 때 1점을 부여해 준 거다. 이렇게 환산해서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연구는 이 그래프가 너무 좋았어요. X축이 지중해 식단 얼마나 잘 지켰는지 그 점수 얘기하거든요. 그 점수가 0, 1, 2, 3, 4, 5, 6, 7, 8, 9 최고 점수 9까지 0점에서 9점까지 갔을 때 사망률, all cause mortality 이 사망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 선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굵은 선이에요. 굵은 선이 결과고 이 굵은 선 따라서 회색 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95% 신뢰도 구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점수가 1점이다. 지중해 식단 잘 지킴 점수가 1점이면 이 사람의 사망 위험도는 이 정도 됩니다. 여기죠. 이 지점이죠. 그리고 여기 위에 95% 신뢰도 구간, 이 범위, 신뢰도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인지 안에 있고 사실 이 한 개 먹을 때는 한 개 점수 1점일 때는 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 95% 신뢰도 구간이. 그래서 2점일 때 볼게요. 2점일 때는 위험도가 전체 사망률 위험도가 한 이 정도로 떨어져요. 그리고 95% 신뢰도 구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위험도가 표기가 되고 3점일 때 자, 3점일 때 비로소 이제 거의 이 95% 신뢰도 구간 상한치가 1에 근접해 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4점이 되면 이제 확연히 95% 신뢰도 구간 상한치가 1 미만이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4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중해 식단 잘 지킴 점수가. 그래야지 사망률에 이득이 있다는 거 이제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결과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결과예요. 자, 그래서 5점 볼게요. 5점 되면 더 떨어져요. 5점 되면은 이제 사망 위험도가 이제부터 얼마냐면 0.8 정도 되죠.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따라서 그리면 음, 따라서 이렇게 쭉쭉쭉쭉 그려보면 한 0.8보다 살짝 더 적어지는 것 같아요. 어, 괜찮은 결과예요. 한 20% 대략 20% 정도 사망 위험도가 줄어든다는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제일 적은 게 여기 8을 보죠. 8을 보면 95% 신뢰도 구간 이만큼인데 얼만큼 떨어졌냐면 0.6. 사망 위험도가 40%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어, 이게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잘 지킴 점수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잘 지킴 점수, 지중해 식단 잘 지킴 점수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일단 제 경우를 대비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가 식단 관리 잘 할 때랑 잘 할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잘 하지 못할 때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필사적으로 지키는 것은 과일 섭취예요. 그리고 채소 섭취도 잘 지키려고 하는데 진짜 채소도 못 먹으면 채소 이제 챙겨서 먹어야 되잖아요. 쌈채류 이렇게 씻어 먹고 근데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일만 많이 먹을 때가 있어요. 과일만 많이 먹을 때는 고기도 안 먹어요. 고기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그럴 때는 유제품도 잘 안 먹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한 3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잘 못 지킬 때. 자, 그럼 제가 조금 더 잘 지킬 땐 뭘 더 하냐면 샐러드를 먹어요. 샐러드를 먹으면서 올리브유를 엄청 먹어요. 자, 그러면 이제 5점이 되네요.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걸 공부하면서 제 식습관을 많이 개선하게 됐어요. 그래서 뭘 하게 됐냐면 여기 과일과 견과류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견과류를 안 먹었거든요. 근데 아침마다 견과류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연구에서 하루에 30g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저도 30g에 해당하는 견과류를 아침마다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생선을 사서 구워 먹기 시작했어요. 생선을 사서 구워 먹고 이제 다른 해산물도 좀 섭취량을 하루 일주일에 3번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 과민성 장군이 있어서 콩을 아직 못 하는데 이제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섞어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사실 통곡물은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집에서 밥을 잘 안 지어 먹어요. 그래서 이거를 표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원래 밥을 먹으면 통곡물을 먹긴 한데 집에서 밥을 잘 지어 먹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카운트가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저는 몇 점 정도 가능하냐면 1, 2, 3, 4, 5, 6. 6점이 가능해요. 만약에 집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 콩이랑 통곡물도 가능해질 거예요. 그럼 8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로드맵이 그려지더라고요. 제 식단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술을 정말 못하거든요. 술 분해 효소가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먹어도 금방 취하고, 그래서, 지인분들이 저한테 가성비가 좋다고 해요. 조금만 먹어도 빨리 취하니까, 더 이상 못 먹으니까. 근데 술은 기준치만큼만 마시면 1점 부여잖아요. 남자는 한 잔에서 5잔이었고, 여자는 2잔에 0.5잔에서 2.5잔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고 조금 약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술은 예전에 한 잔이라도 마시면 암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이제 좋은 효과, 그때는 뭐 예전에 술 마시면은 심혈관계 질환도 예방되고 치매도 예방되고 그런 연구 결과를 암 위험도로 다 뒤집는 굉장히 대규모 연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이 점이 더 고민스럽게 느껴졌던 이유는 바로 과음 판정 기준과 폭음 판정 기준 때문이에요. 과음 판정은 일주 음주량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일단 65세 미만 남성의 경우에만 볼게요. 65세 미만 남성은 표준잔으로 일주의 음주량이 14잔을 초과하게 되면 과음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폭음은 일일 음주량으로 판정하게 되는데 남성의 경우 표준잔으로 4잔을 초과하게 되면 폭음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술을 마셨을 때 1점을 부여해주는 기준, 남자의 경우에 살펴보면 하루에 한 잔에서 5잔을 마시는 게 좋은 것처럼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잔 마시면 이미 폭음의 기준에 해당하죠. 그쵸? 이미 폭음인 거예요. 거기다가 하루에 5잔씩 만약에 7일을 마셨다 그러면 35잔이잖아요. 일주일에 35잔. 이 과음의 기준에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내적 갈등이 있냐면 저는 생활습관 관리를 할 때 술을 드시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지. 근데 사실 여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제가 사실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 그건 뭐냐면 이 식단이 다른 식단이 아닌 지중해 식단이라는 점이에요. 사실 지중해 식단은 이 술에 대해서도 정의를 하거든요. 어떤 술을 마셔야 되는지, 어떤 술을 마시라고 하는지 바로 와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지중해 식단 재단에서 발표했던 지중해 식단의 푸드 피라미드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럼 맨 위에 와인이 있어요. 자, 술에 대해서는 와인만 언급해요. Wine in moderation 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루에 남자 기준으로 한 잔에서 5잔 술을 마시는 게 좋다고 1점을 부여한 것은 와인 기준이라는 것을 꼭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와인은 다른 술에 비해서 그 폴리페놀이 다양하게 있어서 또 건강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한 잔에서 5잔까지 폭음과 과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양이지만 이것을 허용한 거라고 해석하시면 되세요. 이번 방송에서는 지중해 식단 잘 지킴 점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중해 식단 잘 지킴 점수는 몇 점이나 되시나요? 한번 평가해 보시고요. 더불어서 내가 어떤 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세요. 자, 그럼 다음 방송에서는 활성산소 시리즈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활성산소와 만성염증, 만성피로,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